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YC 주주분들, 오늘도 Y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YC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실적 부분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궁금했던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YC라는 이제 실적에서도 나와줬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는 이 YC가 업황에 대해서 잘 이어지고 있냐, 아니면은 영업이익이나 자본총계 쪽에서 우리가 잘 이어지고 있냐만 여기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총계, 자본총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을 때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 및 종속회사 실적 호조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특히 반도체 쪽에서 테스트 장비 수요라고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종속회사와 더불어서 실적 호조의 영업이익이 60.3% 증가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채 총계 같은 경우에서는 내려갔죠. 그러니까 직전 사업년도 보시면은 1,586억이었습니다. 여기서 1,309억으로 떨어졌어요. 부채 총계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러면은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로 찍혀주죠? 4,182억에서 4,76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채는 줄고 자본은 늘고 영업이익은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상승한 스토리 자체가 반도체 장비 수요, 그 다음에 종속회사 실적 호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토리성은 굉장히 좋게 나타났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기 전에 제가 이제 YJ 링크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YJ 링크나 아니면은 이제 뭐 YC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YJ 링크는 왜냐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 이제 중반부터 HBM을 HBM 고속 테스터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본격 납품을 시작했어요. 이 납품이라는 거는 그냥 니네들 빨리 만들어, 그래가지고 빨리 갖고 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적은 사실상 YC의 본격적인 실적은 26년도부터 찍힐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실적에 대한 자료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난 실적에 대한 자료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 테스터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거죠. 앞으로의 추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기를 26년도 추정치 대부분 600억 이상 바라보고 있다. 26년 추정치가 이제 600억 이상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계속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추정치에서 25년도 연간, 26년, 27년 이게 딱 찍혀주면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26년도 제가 추정치 간에서는 600억, 그리고 500억에서 600억 정도 제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장성에서 미래에 대한 가치까지 또 땡겨온다 라고 했을 때 PER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근데 HBM 웨이퍼 고속 테스터기는 국내에서 단독 제품으로 이제 고성장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은 PER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장은 항상 선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에서는 YC가 지금 전일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지만 더 상승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YC에 대한 주가도 지금 이전에 이미 우리가 준비했던 것처럼 직전에 매물대는 소화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물대도 없죠? 그 다음에 23,000원 구간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제가 YC는 21,000원 부근에서 22,000원 사이가 스탠다드가 될 거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이전에 기준봉 형성하고 시가 부분 깨주는 듯 했지만 회복하고, 여기서 시가 부분 깨주는 듯 하지만 회복하고, 여기서도 시가 부분 깨지는 듯 하지만 회복해 주면서 단기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은 23,000원을 넘어서 24,000원대에서 25,000원대까지 충분히 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해서도 좋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추정치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은. 그래서 26년 추정치가 더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YC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성장성은 굉장히 좋고 하지만 이제 뭐 고평가다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 고평가의 논란을 잠재울 그 고평가 논란을 잠재울 이 업황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은 뭐 고평가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중요하고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어제 기관에서에 대한 매도세를 줄이고 나서 투신과 외국인 기관에서 오늘 컴백으로 다시 화답을 나왔던 거죠. 이런 종목은 이미 직전에 우리가 보면은 기관이나 금융투자에 대한 매집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도 최근부터 매집 구간에 드러나섰죠. 그럼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세력들 또한 실적 부분 확인하고 가보자 라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분기 실적에서 나올 거는 3월 24일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또 하나의 작은 이벤트로 보면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HBM4라는 그런 라인을 이제 올라탔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6년 현재 이 기업이 그냥 단순하게 장비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그런 이제 거대 기업의 이제 핵심 교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로 봤을 때도 적합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속 테스터 기능이 포함된 그런 HBM용 웨이퍼 테스터를 제작하는 곳은 제가 영상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드밴테스트하고 YC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적으로 그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일본 장비에서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의존을 했다면 지금 이제 국내 메모리 제조사들한테 YC 전략적 파트너로 이제 급부상하면서 특히 2026년쯤에서 HBM4 양산이 본격화되면 그때 YC 기술적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026년 우리가 실적 부분에서도 이번에 제가 예상하기에는 매출액은 거의 5,300억 정도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게 5,300억이라는 제가 그냥 말로만 해서 5,300억인 거지 이전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으로 봤을 때는 5,000억이라는 건 거의 2배입니다. 예.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한 버닝 테스터 수주라든지 아니면 1,000억 규모의 이제 신규 매출이 또 확보가 되냐 이런 이제 삼성 편중이라는 리스크를 많이 덜어내면서 이 수익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작용하는 게 마진이 높은 쪽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HBM4 전용 테스터 MT8331 이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부분에서도 잘 나와졌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은 해주고 있지만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22,000원 부근에서 21,000원 부근 있죠. 여기서 스탠다드로 박스권 그리다가 급등 한번 나와주면 YC는 그때부터 또 한 번의 질주를 시작할 거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분기 실적도 좀 잘 봐야 되고 다음 달에 있을 또 YC 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YC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YJ 링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YJ 링크는 이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엮이는 게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X하고 PCB 쪽으로 많이 엮이고 있어요. PCB 쪽으로도 엮이고 있고 근데 이제 이 YJ 링크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은 좀 이제 소형주기 때문에 수급에서 그렇게까지 큰 모멘텀은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소형주 쪽에서 수급만 체크하고 보는 게 아니라 요런 거는 이제 단기 급등주로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시가 부분까지 딱 떨어졌어요. 시가 부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준봉 이탈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시장의 눌림에 따라서 이 기준봉 이탈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 목표가대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YJ 링크 같은 경우에서는 PCB나 아니면은 뭐 스페이스X로 엮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종목도 이제 한번 각광 받기 시작하면은 단기 급등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에서 이제 그 단어를 까먹었네요. 역배열이었죠? 죄송합니다. 단어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그런 기준봉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얘네들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 소화하고 나서
기준봉 시가까지 좀 밀었던 것 뿐이지,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그냥 기준봉 시가까지 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직전에 거래량은 크게 들어왔긴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4거래일 동안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봉치로 봤었을 때도 나름 괜찮은 종목이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나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준봉 계속 형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단기 오버슈팅은 또 나올 수 있고, N자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YJ 링크도 또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시거나 고정 댓글 또 촬영하고 들어오시면 여기 제가 운영하는 이 톡방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올 수 있어요. 오늘 되게 흐름 좋았던 종목 하나 있죠? 대우건설. 그래서 대우건설도 오늘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냥 짧게 보자. 그래서 대우건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면은 직전에 이제 바로 상승시켜버렸죠. 여기서도 이제 뭐 매수 신호는 나왔습니다. 종가가 3.4%, 거의 3.5% 오버슈팅이라고 보면 돼요. 3.47%는 거래량 동반하면서 오전에 나와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부분 깨지지 않고 바로 이제 2시 45분쯤에 상승으로 이어가줬죠. 그래서 이제 3시 10분까지 더 큰 상승을 이어가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자랑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좋고,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단기 트레이딩 종목도 이렇게 뭐 LG전자도 이전에 우리가 공략을 했었죠. LG전자도 이전에 공략을 했었고, LG전자, 대우건설 수익 잘 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좋은 이제 후기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G전자도 이제 수익해서 이때 당시에가 LG전자가 우리가 LG전자 공략했던 게 일본 기준으로 이날이었을 거예요. 12월 19일 목요일. 예. 12월 19일 목요일 날 했었죠. 19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다. 19일 목요일 날에 공략을 해가지고 바로 13% 급등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건설도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딱 하기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종목도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좋게 또 좋은 먹거리들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YC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굉장히 잘 나와줄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 호황 사이클에서도 잘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YC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의심의 여지 없이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잘 나와줄 거고, 지금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하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대우건설이 아니라 YJ링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업사이클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고,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YJ링크도 함께 또 팔로잉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YC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에 대한 영상을 오늘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잘 나올 거는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추정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2026년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4년부터 이제 고스테스터 개발 완료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은 2026년부터 더 YC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치가 나오면서 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들 있죠.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는데 코스닥 쪽으로에 대한 반도체 장비주들 쇼티지 일어나지만 반도체 장비주들 그렇게까지 좋진 못했다. 그래서 또 자금에 대한 분산도 일어나 줄 거고, 그래서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랠리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YC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또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나 아니면 이제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